네, 시청자 여러분, 2018 남북 정상회담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한 매체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사항을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소개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부 결속을 의식해서 바깥을 향할 때보다는 내부 주민들을 향할 때 비핵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걸 감안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첫 소식 김태형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를 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한은 조미, 즉 북미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 조건적인 대화탁에 마주 앉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건 대화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랬던 북한이 지난주 핵동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내부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통신은 별도 기사를 통해 어제 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를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위해 출발한 직후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청와대는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직접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마침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의 이 선언문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두 정상의 이 합의를 재확인해 줬습니다. 또 불과 임기 1년이 채 안 돼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임기 중 합의를 실천하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을 치렀습니다. 아직 예운이 좀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별다른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내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모들도 오늘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주변국들과 조율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통화를 갖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미 정상통화가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일본, 중순에는 미국을 각각 방문해서 이번 회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에 발빠르게 전한 곳, 바로 킨텍스에 있는 메인 프레스 센터입니다. 오늘 문을 닫는데요. 현장에 있는 이선화 기자를 연결해 그곳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지금 메인 프레스 센터는 철거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까지 3,00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던 이것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철거 작업만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에 설치됐던 검색대도 사라지고 각 방송사의 카메라 설치대도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애초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종합 브리핑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어젯밤 하지 않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정상회담 선언문 등 이 중요한 결과들이 발표됐고 행사가 밤늦게 끝나서 이 종합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현지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송고하느라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외신 기자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취재를 해야 하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 대한 취재 열기 또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레스센터 자체도 중요한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남을 가지는 순간에는 이 기자들의 반응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중간 가벼운 농담을 던질 때, 그리고 이 김 위원장의 차량을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함께 달릴 때에는 취재진 역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이 국내 기자들을 취재하고 이 반대로 국내 언론도 해외 기자들을 취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할 때에는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빨라지기도 하고 방송사 중계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 가을이 되면 이런 분위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JTBC 이선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스튜디오 내에서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또 선언문의 의미 등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요. 결정적인 순간들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 그리고 정치부의 안익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또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처음이죠.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만 해도 핵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라고 외무성에서 밝혔는데 예.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그대로 물론 정상회담 선언에 포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대내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큰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까지 이제 북한은 앞서 안익은 기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핵무력 강국이다라는 거를 대내적으로 즉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네. 취지의 골자의 합의문을 공개한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 부분일까요? 네, 그 북한 사회 속성상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주민들은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 건 분명한데요. 예. 비핵화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의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일방적인 그 북한의 비핵화라기보다 한반도 전역에 예.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평화가 정착이 되고 북한이 원하는 지금 새로운 경제 건설 노선을 매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도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까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실린 거는 그만큼 북한 그 지도부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네. 역시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 시대와 김정은 시대 이런 두 선대 지도자들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 북한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예. 그것을 이른바 이제 비핵화 유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더라도 김정은 시대 와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당황할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또 이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선언에 대해서 뭐 크게 당황할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그런 판문점 선언이 나왔었는데 야당이 특히 그렇고요. 일부 외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언도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완전한이라는 것은 그 주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것에 함축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아마 높이 평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부분 예.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괄 타결할 문제 있죠.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것까지 다 합의가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굳이 필요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수순상으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 구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서는 비핵화 의지와 방향 거기에 대한 말 대 말의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행동 대 행동에 일괄 타결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서 보면 뒤에 이제 행동 대 행동의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은 내용이 없는 선언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 맞출 것이고 우리는 조율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북한이 선제적인 행동 조치를 취했죠. 예. 핵미사일 그 시험 발사 중단이라고 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또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이제 대화의 그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사실 핵동결을 시작한 거죠. 대화의 입구가 되는. 핵동결 초기 조치를 취한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취한 것이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그거는 용단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예. 그런 조치가 지금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전에도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야당이나 또 일부에서는 선언만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번에 선언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일단 누가 사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전의 합의들, 특히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예. 아마 비핵화에 관한 주요 합의들 중에 대표적인 합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총리급 합의였습니다.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 그리고 북측의 연영묵 총리가 합의를 했던 거고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6개국의 대표들이 다국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차관이나 차관복급 선에서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상이 사인한 그 비핵화에 관한 명시적인 의지를 담은 것은 최초의 합의다. 예. 물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든 이런 그 최고 지도자급에서 비핵화는 유은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 사인을 한 문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문화된 의지를 담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어제 판문점 선언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게 CVID. 그 CVID C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 CVID급 비핵화에서 그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런 부분은 적지 않게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선언이 나온 시기, 즉 이전 비핵화에 대한 합의나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할 때 네. 그것도 초기 단계였는데요. 지금은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시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협상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하는 형태의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결 대 경제적 보상,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교환하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이제 핵 보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데 대한 그 안전 보장 조치인 평화 체제로의 그 전환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이제 교환하는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이 협상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남북 합의서에 담겼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양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열자, 예. 평화의 새로운 시대. 이전에는 이제 냉전 시대, 대립 갈등의 시대고 정전 체제 질서인데 이걸 이제 평화 질서로 바꾸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로 가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은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핵과 평화 체제가 같이 교환되는 안보와 안보를 교환해서 이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는 안보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이익을 좀 챙기는 것이었는데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서로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을 맞교환하는 그런 그 큰 틀에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일 뿐만 아니라 냉전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는 그런 그 역사적 전환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비핵화 완벽한 그런 절차까지 다 합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죠.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게 북미 수교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남북 합의문이 나온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며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미 회담 장소는 두 곳으로 압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이지은 기자의 리포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건대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북한 문제를 포함해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1시간여부터는 트위터에 회담에 대한 평가를 잇따라 띄웠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분노의 날이 지나고 남북의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켜나갈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문구를 대문자로 표기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나간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엔 특별히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내 좋은 친구인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북한과의 국경에서 미국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끈 최대 압박의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압박의 성격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회담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은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은 납치 문제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북일 관계의 진전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We have it broken down to probably 2 sites now, locations, and hopefully we'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중국 그리고 한때 좀 부정적이었던 일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넘어갑니다. 어제 이 판문점 선언을 놓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지연 기자. 한국당만, 자유한국당만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만 입장이 달랐던 건데요.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을 두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만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며 혹평한 겁니다. 네, 위장 평화쇼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핵 포기는 아니라며 평가절하한 건데요.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이어 논평을 통해서도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맞춤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오면 어제는 선언이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 평화협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면요. 국회 비준을 거쳐서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국회 내 비준 문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비준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청와대는 말해 왔는데 그래야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을 계속 이어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과거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이 같은 절차가 없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제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과반 찬성이라는 이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한국당을 비롯한 이 야당의 동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성과물이 이 분석되는 다음 주부터 정치권에서는 이 비준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 주요 각국의 반응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반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기존 핵 폐기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번 선언에서 담길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위장 평화쇼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비핵화에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 아까 반복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북미 간에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괄적으로 다 타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비준 동의 부분도 이 선언 자체는 이미 그 효력을 갖는 것이고 좀 더 이제 국내적인 그 구성력을 가지려면 그런 동의 절차를 거치면 남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주면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큰 의견이 있다면 먼저 이게 비준 동의를 가급적 하는 게 좋지만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가장 그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가 92년도 발효한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요. 그런 문서는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합의들이 잘 진행되면 이런 그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 이 남북 기본 협정 같은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거 두 가지를 두고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가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 글이죠. 어제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대해서 처음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전반적인 평을 했고요. 조금 이제 지적들이 있자 나중엔 표현을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게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강론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러면 남북 정상 간에서 모든 핵 폐기와 관련된 강론까지 다 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비핵화라고 하는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초에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북미 간에 있어서 그 논의가 돼야 될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핵화에 대한 조치 그리고 한쪽은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에 관한 조치들을 서로 맞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어떻게 맞교환할 걸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미리 그거에 관한 강론을 다 정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순서상 앞뒤가 안 맞는 좀 부분이 있고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결국 그렇습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예. 어제 그러면 그 판문점 선언에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미국이 참여하는 뭐 연합 예.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비원비의 전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남북 정상 간에 그것까지 다 다루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예. 북한의 요구사항에 사실은 우리는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사자이기 사실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미국이 보장을 해야 될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그런 조치들이 비핵화 조치하고 결국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치들을 판문점 선언에 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판문점 선언에 이걸 꼭 지적할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그대로 판문점 선언을 전체를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 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줄로 돼 있지만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도 조금 진전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사단에게서는 그 전제 조건을 달았었어요. 예. 군사적 위협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데 이번에 전제 조건을 남북 합의서에서는 뺐어요. 그냥 완전한 비핵화. 예. 깨끗하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 날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7기 3차 회의에서 핵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핵도 없어져야 우리도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을 걸고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규정해서 핵이 없는 한반도로 이게 이제 핵이 없는 세계라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예. 이건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부분이 있는데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핵이 없는 한반도로 기존 입장을 좀 바꾸었다는 것도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북한이 그동안의 비핵화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를 좀 보면은 좀 그걸 좀 이해하기 좀 쉬울 텐데 좀 그 지금 자료가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그 핵 억제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월 3일에 외무성 대변인 문답에는 미국과 비핵화의 전제 조건적인 대화 테이블에는 마주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이게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인데 이 쭉 외무성의 언급과 아태평화위의 언급들을 쭉 이렇게 확인해서 보면은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B자도 꺼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 언급해 오다가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정상 수준에서 약속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비핵화에 관한
그 북한의 언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떻게 극적으로 전환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는 명시적으로 내놓은 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북한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을 한 거고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앞서 이제 잠깐 도보다리 회담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분간 단독으로 누구도 배석하지 않고 회담을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는 아직까지는 흘러나오지 않고 사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보다리에 들어서면서 걷고 그랬는데요. 저 정도만 해도 좀 근접거리였는데 나중에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바로 이 장면이죠. 아마 전 세계가 주목했을 장면인데 사실 어제 판문점 선언에 나온 합의문 정도는 그 전에 조율이 다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촬영 기자에게 자 이제 좀 비켜달라라고 얘기하는 손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기자들이 나간 뒤에는 30분 동안 주변에 아무도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때 얘기된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가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부분을 좀 설득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전체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긴밀히 조율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장면에서도 보면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듣는 형태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거고 또 이 장소라는 의미가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저 장면이 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겁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규정할 때 뭐 몰타에서 냉전이 해체됐다. 결국은 이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고 저 두 정상이 만나서 저 단판을 짓는 이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제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그런 이제 그 단판을 짓는 어떤 상징적 장면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죠. 뭔가 장면이 30분 가량 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앞서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뭔가를 설득하고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난감한 표정도 짓고 고민해 있는 표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이해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설득하는 부분은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의 시간, 즉 구체적인 방법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지금 미국은 그 ICBM 완성 시간에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9개월에서 1년이 이제 지금과 같이 속도로 간다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ICBM을 비롯해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 된다 하는 목표를 현재로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한 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시한을 정한 게 있어요. 1년 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 아까 말씀드린 안보대 안보의 교환 프로그램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종전선언을 과거에는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는 게 2007년 14선언인데 이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1년 내 이렇게 사실 그게 못 박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 초기 조치. 그러니까 그 말 대 말이라는 거와 행동 대 행동이라고 볼 때 종전선언은 말의 공약이거든요. 정치 선언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조치가 되겠고요. 사실 구속력 있는 말씀하신 구속력 있는 조치들 이런 또 가기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상들의 대화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인데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제 바로 만찬장입니다. 6시 30분부터 있었던 만찬장에서는 사실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만찬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어제 만찬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요. 예, 화기애애했죠. 예. 근데 2007년 10월 4일 날 14선언 마치고 종별 오찬할 때도 뭐 화기애애했었어요. 예. 근데 어저께는 분위기 자체가 좀 더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쪽에서 그쪽에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과거 북쪽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북쪽의 요원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회담 지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안면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앉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오래간만이요. 뭐 몇 년 만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대화가 오갔고 테이블마다. 그런 식이면 이제 정세현 전 장관님 테이블에도 이전에 남북 회담 네. 등에서 만났던 북측 인사가 자리를 한 것이군요. 그래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기타 평양 오고 갈 때, 예. 서울 오고 갈 때 자주 왔던 통전부의 고위 간부, 뭐 지금 제1부부장쯤 돼 있을 거예요. 맹경일이라고. 예. 이제 명문장갑니다. 글을 잘 써요. 그 사람 옆에 내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분위기 좋게 했고, 또 지난번 2월달에 무슨 올림픽, 평창 올림픽 때 왔던 김영철 부부장, 통부장이요? 그다음에 이선권 뭐 위원장 조평통 이런 사람들이 다 내 테이블로 내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술을 권하고 하면서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고. 또 두 번째 테이블에서 만남이다 보니까 첫 번째 네. 만남에 있었던 서먹한 거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었군요. 어제 만찬자리는.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도 이전에 봤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 그때 2월 9일 날 왔다가 2월 11일 날 떠났는데 예. 11일 날 환송 오찬이 총리유치로 열리지 않았어요. 목화일에서. 그때 만날 때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빙긋이 웃기만 했었는데 어저께는 벌써 두 번째 만나니까 아주 활짝 웃고 말 걸고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그전에는 거의 무성영화처럼 웃기만 했어요. 살짝 미소만 띄우는 정도였는데 어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활짝 웃고, 다니면서 네. 다른 분들도 예.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쉽게 통하면서 특히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후배들이 잘할 테니까 선배님들이 밖에서 계속 좀 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는 이행을 할 합의사항들 이행해 나갈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접촉하고 어떻게 보면 부대낄수록 서로 신뢰가 쌓이고 어제가 바로 그런 자리였군요. 그렇죠. 예. 어제 관심을 끌었던 게 하나가 만찬 메뉴 중에 평양 냉면이었습니다. 예. 좀 어땠습니까, 맛은? 나는 딱 10년 만에 먹는데 예. 평양 2008년 5월달에 평양 가서 냉면을 먹고는 그때 못 먹었죠. 남북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평소에 저는 평양 가면은 항상 곱빼기로 먹었었습니다. 어저께도 별도로 곱빼기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이제 1인분만 나왔죠. 예.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맹경일 부부장한테 이거 나는 두 그릇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탁을 했는데 안 가져오는가 그랬더니 직접 자기가 가서 주방에 부탁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었죠. 맛있대요, 역시. 홍정보 공정한 부부장에게 냉면 곱빼기를 추가 그릇을 주문을 시킨 셈이군요. 예. 역시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주문이었지 않나. 신뢰라기보다는 친분이 그렇죠. 예. 친분이 신뢰 출발이니까. 그렇죠. 예. 어제 공연도 있었습니다. 만찬 장소에서. 사실 그거 좀 특이했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남북의 가수들이 같이 같이 부르는 걸 합창이 아니라 뮤지컬 말은 뭐라고 그래요? 듀엣? 둘이 하는 건? 둘이 부르면 하고. 듀엣이라고 합니다. 셋이 부르면 트리오. 그럼 맞습니까? 근데
예,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쪽 노래를 북쪽 가수들이 부르고, 북쪽 노래도 또 우리가 또 부르고 이런 그 남북이 합동으로 또 합작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기 좋았고, 예. 특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좋아했다는 그 기울의 찻집, 그거는 조용필 씨가 부르는데 현송월 단장이 같이 또 듀엣으로 부르는 장면도 있었죠. 예. 괜찮았어요. 네. 또 저희가 북한에서는 지금 예. 마술사를 또 데려왔더라고요. 재밌게 하려고. 아, 북한에서요. 마술사를. 여러 가지로 그 웃음바다가 되는 바람에 훨씬 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북의 인사들이 아마 마음의 창을 열고 가까워지고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 아주 더 훨씬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 출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신뢰가 더 쌓이는 그런 바탕이 될 텐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짧게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뭐 활달하죠. 예, 활달하고 능수능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에 예. 비해서는 훨씬 능수능란하다. 그거는 아마 그 아버지도 그랬었고 뭐 그 할아버지도 그랬었지만 그건 그 집안의 내력이라기보다는 역시 최고 권력자는 거칠 것이 없다.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언론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파한 대소를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아마 이제 마술사 공연 때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어제 만찬장에 네. 자리를 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제 만찬장이 원래는 2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30분 정도가 더 됐었죠. 네,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또 상당히 북측에서도 많은 인사가 왔고 우리 측에서 뭐 70명 가까이 해서 네네. 수행원들 공식 수행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36명, 했습니다. 24명 해서 예. 예.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만찬장에서 건배의 모습, 사실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자리에서의 건배의 모습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예, 원래 개마고원에 트레킹하는 꿈이 있는데 나중에 여행권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행이 자유롭고 물론 이제 대통령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 시민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통행이 자유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봐야 되겠죠. 앞에도 그 백두산 관광을 육로로 가고 예. 싶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우리 그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해서 육로로 모실 수가 없고 비행기로 오시라고 예. 그래서 빨리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자기들도 이제 그 교통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통치 방식을 알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남북 간에 체제 경쟁이 있을 때는 서로 숨기고 우리가 더 잘 산다. 네, 우리가 네, 더 좋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측 사람들이 예. 그 우리 KTX 워낙 그 좋은 환경을 보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교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아마도 평창 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이렇게 좋은 국면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남북 미 이 3자가 정보기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이 협의를 해왔다는 것, 긴 시간 동안에. 예. 올림픽이 아니면 그렇게 길게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말 그대로 평화 올림픽의 올림픽, 네. 어떤 계기를 열었다. 열었다고 이렇게 볼 볼 수 수가 있겠군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핵을 폐기하고 이제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하는 것들이 체제 안전에 대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살리려는 네. 아마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내놓은 어떤 정책의 기조인데 이번에는 핵 무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경제 쪽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핵무기가 병기화가 됐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그 고민을 덜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그 노선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어제 합의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세우겠다. 네. 예. 그분은 어쨌든 앞으로 남북이 같이 협의해야 될 것을 근거로 해서 상주 근무자가 같이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진행될 때 경협협의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 모델을 준용해서 연락사무소 기능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사무소가 본격화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예. 초기에는 이제 뭐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장소를 개성을 선택했고 아마 그건 과도적 조치로 그렇게 하고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경제를 위해서 외국의 투자도 많이 받고 싶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달여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네. 여기가 된 다음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방과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제재가 이제 단계별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당분간은 이번 합의에서도 봤던 것처럼 남북 경협을 본격화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14선언을 되살리되 우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이 우선적인 그 관심을 갖자는 정도이지 뭐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제 지원과 관련되거나 경제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비핵화가 행동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최대 압박이라는 그 유엔 안보리 예. 차원에서의 그런 제재라든가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 부분들은 그대로 지금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이제 몇십 초밖에 남지 않아서 짧게 어제 가장 안익은 기자는 어제 이제 임진각에서 계속 특보를 했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뭐 도보다리 단독 회동이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상 간에 그렇게 단독으로 해서 밀도 있는 그 회담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 부분이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쌓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그 도보다리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정상이 한 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격의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교수님은요? 저도 그 도보다리 그 장면은 아마 역사적 장면이 될 겁니다. 예. 또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네. 민감한 두 정상이 저렇게 배석자 없이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장면을 볼 수는 있고요.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저런 장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내용과 관계없이 상징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JTBC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 8시 뉴스룸에서 어제 남북정상회담의 뒷얘기 그리고 합의문에 대한 평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